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과 영국의 어떤 경호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호 조직까지 알아보는데 20분 안에 강의가 마쳐질까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은 주 경호 경비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하고 연방경찰 두 개 있는데,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는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수상, 강요, 국빈, 외교관 경호를 합니다. 특징은 대통령과 수상의 경호를 같은 기관에서 한다는 거죠. 같은 기관에서, 같은 조직에서 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연방범죄수사국은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 FBI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왜? 미국도 연방제국가고 독일도 연방제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차이점은 독일은 연방내무성 소속인데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 FBI는 법무성 소속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걸 두시고, 신분은 경찰입니다. 경찰관이죠.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방경찰은 예전에는 연방국경수비대였는데 90년대 중반에 연방경찰로 바뀌었습니다. 내무성 소속 기관인데 그 밑에 경찰국과 경찰서가 많이 있습니다. 연방경찰이 주로 하는 일은 대통령과 수상의 관절을 포함한 연방헌법기관, 연방 소속에 있는 헌법기관의 경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경수비대가 옛날에 국경수비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국경출입자 감시 업무도 지금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대통령과 수상의 경호를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 독일 경호기관의 특징이다.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까지 산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 연방시설경비는 연방경찰에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호유관기관입니다. 독일의 경호유관기관은 크게 4개가 있는데 위에 2개가 중요합니다. 연방정보부는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국정원 해당되고, 연방수상산하에 있습니다. 지금의 메르켈 총리 산하에 있죠. 그 다음에 연방헌법보호청은 국내 정보 수집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경찰정보부서, 경찰정보부서가 연방헌법보호청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방책대는 군 관련 정보 수집이니까 우리가 말하면 기무사령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사령부도 있죠. 우리나라는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립경찰, 지역경찰은 둘 다 자치경찰인데 이거는 외곽경비, 연도경비 이런 걸 주로 하는 데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정보부, 연방헌법법청, 연방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이건 독일의 경호기관이구나, 경호유관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연방범죄수사국도 연방이죠. 여기도 연방이잖아요. 주경호기관도 연방이라는 말이 붙었고 유관기관도 연방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주경호경비기관이 2개 있습니다. 국가경찰청 요인경호국과 국방성공화국경비대, 이 2가지가 주로 있는데, 경찰청 경호국, 이거는 역시 대통령과 총리의 경호를 같은 조직에서 합니다. 독일하고 똑같죠? 그리고 장관, 산부요인, 전직 대통령, 국빈까지도 경찰청 경호국에서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다 국가경찰입니다. 국가경찰, 자치경찰보다 국가경찰을 중심의 나라입니다. 경찰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강하죠.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소속은 내무성입니다. 경찰청은 역시 내무성 소속이죠. 우리 경찰청은 경찰청장이 있지만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행정안전부는 옛날에 내무부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경호국의 경호원의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경찰관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이다. 미국의 SS의 그 경호원들은 신분이 특수수사관이었죠. 대부분은 경찰인데 경찰이 아닌 나라가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국방성공화국경비대, 이게 좀 독특한 조직입니다. 국방성공화국경비대는 소속이 일단 국방성 소속이에요. 국방성이니까. 국방성 소속으로 있는 장다르머리라는 어떤 조직의 산하 조직이요. 밑에 조직이라는 뜻이죠. 국방성 공화국경비대가 장다르머리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장다르머리 하는 게 아주 특이한 조직이요.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경찰이냐 군인이냐, 경찰이냐 헌병이냐 이거 두고 논란이 많은 조직이고, 그래서 번역을 뭐 정확히 번역이 안 되지만 국가헌병경찰 또는 국가헌병대, 뭐 어떤 데는 뭐 민병대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소속의 장다르머리 산하에 국방성 공화국 경비대가 있는데, 그 공화국 경비대가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군과 외국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을 경비를 하고 영부인의 경호도 한다. 주로 경비기관인데 영부인 경호도 이사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의 요인 경호, 그 다음에 공항이나 중요시설 경비를 한다. 자, 그러면 국가경찰이 배치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장다르머리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다르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다르머리 나셔널 되어 있습니다. 국가 장다르머리다 이렇게 뜻입니다. 장다르머리. 요거는, 그래서 이 국가 장다르머리는 헌병인 듯 경찰인 듯, 경찰인 듯 헌병인 듯, 아주 이중적 성격을 가진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육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닌 제5의 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국가헌병경찰, 국가헌병대 또는 군인경찰 뭐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인데, 병력은 약 8만 명인데 육군이 15만이니까 육군 다음으로 많으니까 굉장한 숫자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해요. 국방부 소속의 군인인데 신분이 평상시에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지휘부가 두 개입니다. 내무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으면서 소속은 국방부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좋으라고, 머리가 다르다. 머리가 두 개죠. 자기 상급자가 두 군데요. 내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두 군데요. 머리가 다르다. 장이란 말은 우리 부산 사투리로 늘 그렇다는 뜻이죠. 늘 머리가 다르다. 대가리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소속 상급자가 두 군데다. 지휘부가 두 군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장다르머리는 2만 명 미만의 소도시와 농촌의 치안 유지 임무를 하니까 이때는 경찰 임무를 하는 거예요. 내무장관 통제를 받죠. 그건 유사시에는 군인 신분을 갖고 전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군경이 혼합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다르머리는 경찰 역할과 군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경찰관 복장도 있고 또 군인 복장도 있고, 군인이 갖고 있는 뭐 장갑차 같은 거, 뭐 어떤 아주 우수한 총기, 기관총,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주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는 국가경찰, 국립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그 이하의 2만 명 미만의 소도시는 장다르머리가 치안 업무를 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러면서 엘리제 군과 영빈관의 경비도 같이 하고, 영부인 경호도 하고, 하니까 이게 장다르머리가 이게 경찰이냐 군인이냐 논란이 많은 거예요. 제가 스페인에서 공부할 때도 이 헨다르메리에, 장다르머리를 스페인어로 발음하면 헨다르메리라 불러요. 이 소속이 딱 평상시에는 경찰 업무, 비상시에는 국방부 장관을 지휘받아요. 유럽의 이태리,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기관이 장다르머리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저기 장다르머리 로고입니다. 여기 장다르머리 있죠. 장다르머리. 스페인어로는 헨다르메리에 부릅니다. 자, 이게 로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세요. 장다르머리인데 보세요. 고속도로 순찰 때 순찰도 돌고, 이렇게 집회 시위 진압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 의장대 역할도 하고, 이 자전거 타고 말이요, 순찰도 돌고, 기마경찰 역할도 하고, 헬리콥터도 있어요. 특수 진압훈련도 하고, 이 장다르머리. 국가헌병경찰. 보세요. 고속도로 순찰 때죠? 또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장다르머리 적혀있죠, 등에다가. 그런데 장갑차도 있습니다. 이게 폭동 진압 같은 역할도 하죠. 이거 방패 들고 있죠.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폭동 진압까지 합니다. 장갑차가 수백 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장다르머리 소속의 경찰특공대입니다. 경찰특공대인데, 장다르머리 소속의 경찰특공대를 뭐라고 하냐면 GIPN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GIPN을 부릅니다.
경찰청 소속의 특공대는 GIPN을 부르고 장다르머리 소속은 GIGN을 부르요. 요 뒤에 있는 G, 이게 장다르머리의 G입니다. 장다르머리 나셔널이요. 자, 이건 경찰청, 요거는 국가경찰 소속, 국가헌병경찰 소속 특공대. 자, 그럼 장다르머리한 조직을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경호 유관기관을 살펴보면 4개가 있는데, 경찰 특공대는 설명했죠? GIPN과 GIGN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테러 조정 통제실은 국내외 대테러 인질 관련 정보 수집합니다. 테러 인질 사건 관련 정보 수집. 국내외. 그 다음에 해외 안전정국이니까 해외 정보 수집이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국방성 소속이에요. 영국의 그 경호 유관기관으로 MI6 또는 SIS는 외무성 소속이었죠. 근데 프랑스는 해외 정보 수집하는 데가 국방성 소속이에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일반 정보 수집하는 거는 내무성 일반 정보국입니다. 행사 관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대테러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국내 소재 외국인, 외국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내무성 일반 정보국이 산다.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 수집이요. 전부 테러 정보, 국내 정보를 수집해서, 주 경호 경비기관에 통보해 준 거죠. 이것이 경호 유관기관입니다. 자, 프랑스 복잡하죠? 독일하고 헷갈립니다. 미국하고 헷갈립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도 크게 보면 주 경호 경비기관이 2개입니다.皇宮경찰본부와 동경도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 이거 기간도 굉장히 길죠? 더럽게 길어요. 여기 힘들게 말이죠. 자,皇宮경찰본부는 글자 그대로 황궁이니까 천황과 황족의 경호, 그 다음에 천황과 황족이 모으는 황거와 관저 경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여기 대통령 경호처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죠. 경찰청 직속기관입니다.皇宮경찰본부는 경찰청 직속이에요. 일본 전체 경찰을 관할하는 기관이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직속기관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도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는 경호 대상이 천황과 황족이 아닌 요인, 예를 들면 총리 대신, 지금 아베죠. 아베가 이거 누가 새로 사람 됐죠? 요시히데인가? 일본의 총리 대신, 예를 들면 영국 같으면 수상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장, 국무대신, 대신이라고 해서 대신. 일본은 대신이 있고 장관이 있어요. 대신이 장관보다 또 높습니다. 대신, 국회의장, 국무대신, 외교 국빈 경호를 한다. 자, 이게 동경도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관련해서 지휘감독관을 살펴보면, 요인 경호에 대한 전반적 지휘 조정권은 누가 갖냐면 경찰청, 경비부, 공안이과가 가져요. 경찰청은 정부를 관할한 거예요. 경찰청, 경비부, 공안이과는 전국적인 지휘 조정권을 갖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수립해서 하거나 근접 경호를 실시하는 부서는 동경도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입니다. 요 부서죠. 자, 여기서 경찰청은 전국을 관할하는 거고, 동경도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동경도 경시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이요. 요 도자는 수도 도자입니다. 동경이 도쿄죠. 도쿄도 또는 동경도. 그러니까 동경경시청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경찰청.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경찰청 경호과, 경찰청 경호과에서 모든 경호에 대한 전반적 지휘 조정을 갖습니다. 권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호계획을 수립해서 근접 경호를 하는 것은 서울시경이 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왜? 경찰청 본청에는 경호과에 행정요원밖에 없어요. 손발이 없습니다. 손발은 어디냐? 서울경찰청에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명칭만 다르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경찰본부와 동경도는 일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항공경찰본부는 경찰청 직속기관인데 경찰청 직속기관이 3개 있어요. 항공경찰본부, 경찰대학, 과학경찰연구소. 우리로 말하면 국립수사연수소죠. 그래서 항공경찰본부는 경찰청 직속기관인데 항공경찰본부 산하에 이 항공경찰본부는 여러분 일본의 천황에 있는 황궁 안에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황궁은 강으로 둘러싸여있고 건너가는 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요새입니다. 그 안에 황궁경찰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본부 소속에 4개의 경찰서 호위서가 있어요. 요 4개의 호위서가 동경도 경시청, 즉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니까 황궁경찰본부가 어떤 책에는 동경도 경시청 직할이다 이렇게 쓴 책도 있는데 4개의 호위서는 동경도 경시청 소속이지만 황궁경찰본부 자체는 경찰청 직속이기 때문에 용어를 황궁경찰본부는 경찰청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찰 조직은 정부를 관할하는 경찰청이 있고 여기는 경찰청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청장이죠. 일본은 경찰청 장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찰청 장관은 정부의 도도부현 경찰본부를 지휘감독합니다. 도도부현 경찰본부. 경찰본부라 불러요. 우리로 말하면 지방경찰청이죠. 뭐 부산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그런 지방경찰청인데 일본은 도도부현이라 불러요. 경찰청, 경찰서를 이렇게 경찰본부라 부릅니다. 요 도자, 요 도 첫째에는 도는 수도도, 동경도 유일하게 전국 일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도 도자 도고 요 두 번째인 도는 수도가 아닌 도가 있어요. 아닌 도가 있습니다. 뭐 홋카이도, 그죠? 규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말로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는 그 도.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이 부는 우리 말하면 뭐 의령군, 뭐 하양군, 또는 진주시, 창녕시, 창원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현은 그보다 더 작은 행정구역. 그래서 행정구역에 제일 큰 게 동경도, 도, 그 다음에 길도자도, 그 다음에 부현 이런 게 돼요. 그리고 경찰청 장관이 전국의 도경찰본부를 지휘 감독하는데 동경도만, 동경시, 도쿄만 동경도 경시청이라고 부른다. 동경도 경시청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동경도 경시청, 경시청의 경시총감은 경찰청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다음 경호 유관기관입니다. 내각정보조사실은 국내 치안정보를 수집합니다. 내각정보조사실 국내 치안정보 수집. 외무성 조사기획국은 국제문제첩보 수집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 여기는 우리나라의 경찰, 정보과. 그 다음에 방위청 정보본부는 육해공군의 군사정보를 수집합니다. 육해공군의 군사정보를 수집한다. 요거는 영국의, 여러분, 영국의, 뭐냐면, 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은 방위청 정보본부, 영국에는 국방정보본부. 그 다음에 공안조사청,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1952년도에 파괴활동방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문제적 단체, 조사, 이런 걸 공안조사청이 씁니다. 이 법이 굉장히 셉니다. 파괴활동방지법이 굉장히 세고, 공안조사청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18분 정도 지나서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것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깨끗하게 여러분 잘 나오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